실비강 요약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공감은 보통 좋은 능력이라고 배우죠. 그런데 이 글은 공감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 즉 우리 편에게는 쉽게 공감하지만 다른 편에게는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상대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더 강하게 경쟁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상대방의 상황을 잘 모르면 공감하려다가 오히려 그 마음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는 무조건 더 공감하자라고 하기보다 차분히 사실을 보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2번입니다. 기름값이 낮으면 왜 경제에 도움이 될까? 기름은 자동차를 움직이고 물건을 운반하고 공장을 돌리는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내려가면 회사들은 물건을 만들고 배달하는 데 드는 돈을 아낄 수 있어요. 비용이 줄어들면 기업은 더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죠. 반대로 기름값이 갑자기 오르면 여러 회사의 비용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이 전체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3번 볼게요. 요 문제는 우리 예전에 본 수업 때도 했던 문제예요. 새들의 번식 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적도 지역에서는 1년 내내 번식을 하지만 계절 변화가 뚜렷한 지역에서는 낮의 길이가 변하는 것을 보고 번식 시기를 정해요. 이렇게 하면 먹이가 가장 많을 때 새끼를 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는 번식기가 아닐 때는 단순히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번식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새들은 비가 온 뒤 번식을 시작할 수 있어요. 비가 오면 먹이가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초기 인류는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을까? 초기 인류는 더운 열대 지역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해 피부색도 더 어두웠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는 몸의 특징을 바꾸고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두 발로 걷는 능력이 생기면서 이동이 더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또 도구를 만들면서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먹게 되었죠.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몸과 뇌가 발달했고 인류는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5번. 광고가 있으면 왜 쇼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을까? 보통은 광고가 없으면 TV 프로그램이 더 재미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 글은 가끔 광고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계속 경험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도 처음에는 정말 맛있지만 계속 먹으면 처음만큼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덜 즐거운 일이 들어가면 다시 만나는 좋은 경험이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잠깐의 불편함이 다음 즐거움을 더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6번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나 주변 사람을 보면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자녀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바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 너무 많이 지시하면 스스로 감정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판단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느껴? 라고 몰아붙이기보다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 말해 라고 곁에 있어주는 게 좋아요. 7번은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사람들은 사생활을 어떻게 지킬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처음 널리 쓰이기 시작했을 때 허락 없이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가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적인 공간과 공공장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공공장소에 스스로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도 생겼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마음대로 보고 기록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생활 보호하는 기준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해요. 8번입니다. 카페인을 마시면 잠이 깨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우리 몸의 간에는 카페인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효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효소가 작동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잘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후에 마신 커피 때문에 밤 늦게까지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없애는 속도가 느려져서 수면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커피를 마셔도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9번입니다. 부자 나라의 규칙이 왜 가난한 나라에는 불리할까요? 나라들은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무역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 나라가 보조금, 할당제, 복잡한 안전규칙 같은 제도를 만들면 가난한 나라가 불리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자 나라의 농부가 정부 지원을 많이 받으면 다른 나라 농부는 같은 가격으로 경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물건을 수출하려면 비싼 검사나 복잡한 기준을 맞춰야 할 수도 있어요. 큰 회사나 부유한 나라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개발도상국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이에요. 컴퓨터의 통계 모델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비슷하게 계속될 때는 꽤 정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는 잘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은 뉴스나 주변 상황을 보고 이번에는 예전과 다를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사람의 판단과 통계 모델의 예측을 평균 내어 함께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둘 중 하나만 사용할 때보다 두 방법을 합친 예측이 더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람의 판단과 컴퓨터 예측을 함께 쓰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꼭 첫 문장 보고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고 TF 프린트 꼭 해주세요. 모의기말 풀고 질문 꼭 하기. 아자자자!